안녕하세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미국 증시가 아주 안 좋게 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세 개 지수 모두 거진 1.5% 정도가량 하락 마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침체되는 주식시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수익률도 작년 이후에 거의 최고치에 다다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마감이 되었고, 우리도 추석의 긴 연휴를 앞두고 또 미국 증시까지 이렇게 안 좋게 마감이 되어가지고 오늘 시장도 분위기가 아주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공공주택 12만 가구 부지 연내 확보. 정부가 26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내용에서 일단 공공주택을 5만 5천 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녹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런 가구 사업들을 추가 공급을 한다고 하고, 다음에 행정 절차 같은 것들을 간소화해서 공급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민간 부분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등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긴축 발작 환율 연중 최고. 원달러 환율이 1348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 미국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연 4.5%를 넘어서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한 여파로 환율까지 뛰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고성능 저전력 차세대 D램 모듈 첫 개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저전력 D램 LPDDR을 묶은 PC 서버용 차세대 모듈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LPCAMM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 모바일용 저전력 D램인 LPDDR을 여러 개를 패키징해서 제작한 모듈형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LPDDR 이 D램 형태는 온보드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형태라서 교체가 어렵고, 또 모듈 형태로 제작한 소딤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력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LPCAMM 요 메모리는 고성능 저전력을 구현하면서도 찰부탁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기존 방식 대비 면적이 최대 60% 작고 성능은 최대 50%, 전력 효율은 70%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얇은 노트북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부당, 법무부도 혁신 손들어줬다. 그 로톡이라는 변호사들 그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를 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런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징계를 내렸었는데, 그런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도 청약대 무주택 간주.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주거시설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같이 담았습니다. 이 공급이 단기간에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서 주택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PF 대출 보증 15조에서 25조로 돈맥경화 해소. 정부와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에 2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서 자금 경색 해소에 나선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대로면 가계빚 2천조 넘는다. 한국은행의 경고. 가계 기업 부채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가계빚은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에 2년 내 2천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또 7년 연속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만성 한계 기업이 900개가 넘고 이들 기업이 진 빚만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 장기화를 예고하고 국내 시장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금융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사들하고 미국의 상황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내년 건보료율 7년 만에 동결. 보건복지부가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건보료가 빠르게 늘면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또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2년간 흑자를 기록을 했었고 당초에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도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이번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체감 물가 높아지자 소비자 심리 비관적.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4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집값 전망은 10개월째 오름세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사상 첫 25% 넘어서. 통계청에서 2023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는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 비중이 올해 처음 25%를 넘었다고 합니다. 국내 가구 4가구 중에 한 가구 꼴이라고 하는데 2050년에는 이런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IRA 꼼수 논란에 포드, 중국 CATL과 합작 중단. 미국 포드 자동차가 중국 배터리 회사 CATL과 함께 미국 미시간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미시간을 방문하기로 한 전날에 이 같은 계획을 공개를 했다고 하고 이런 게 중단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죄송합니다. IRA의 허점을 노렸다는 비판을 단기적으로 피하고 그리고 이 자동차 노조의 파업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이렇게 중단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형 원전 돌려 AI 클라우드의 에너지 공급.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클라우드 서비스와 생성형 인공지능 훈련 및 구동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이 슈퍼컴퓨터와 대규모 서버 운영에는 엄청나게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력 공급처로 소형 원자로에 주목을 한 것인데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자력 기술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와 AI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헝다 디폴트 위기 재점화 7,300억 원 채권 상환 실패.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 주요 계열사가 약 7,327억 원 규모의 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EU 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추진. 유럽연합이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 7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이 규제의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유럽 자동차 업계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포스코 인터 미국 곡물시장 진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 식량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곡물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12 식량 사업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시동, 글로벌 탑5 전구체 회사 목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모 자금으로 3, 4 공장을 설립해서 2027년까지 연 21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갖춰서 글로벌 탑5 전구체 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전구체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배터리 총 전체적으로 따지면 원가의 20%고 양극재로 따지면 원가의 70%를 차지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LG유플 아이들 나라 강화, 에듀테크 기업에 100억 투자. LG유플러스가 교육기업 그로비 교육에 100억 원 규모 지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 교육 플랫폼인 아이들 나라의 컨텐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9월 27일 수요일 주요 기사들을 한번 같이 읽어봤고, 오늘 시장 분위기도 많이 안 좋을 것 같지만 차분하게 오늘 매매도 잘 하고 마무리 하셔가지고 이제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모두 즐거운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